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일 최병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모바일 투표. 오늘 아침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모바일 투표. 그 다음에 4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3일, 4일 동안에는 여론조사. 그래서 이제 모바일 투표라는 게 결국 이제 선거인단한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인단 50%, 그 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50% 이렇게 해서 합쳐서 대선 후보를 뽑는데, 자, 그동안에 이제 뭐 여기저기서 주장들이 많았죠. 뭐 홍준표 후보는 바닥에선 이미 뒤집어졌다. 당심에서, 민심에서도 뒤집어졌고 당심에서도 뒤집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수시로 나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하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도 아니죠. 논란 발언.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과 하는데, 뭐 이제 그 애플 사과를 걔한테 주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이제 문제가 된 것, 뭐 이런 것 등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 뭐 민심에서도 뭐 어찌되고 당심에서도 어찌되고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후보한테 매우 불리한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 논평을 해드리면서 아마 지난주 뭐 대략 한 목요일, 금요일 또는 수요일 이 정도가 아마 바닥을 쳤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딱 맞는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되면 악재에서 탈출하는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론조사는 각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거를 수평으로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건 조사 방법이나 뭐 다른 거니까. 그러나 같은 조사기관에서 뭐 일주일 간격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트렌드, 경향성을 보면 그거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걸 보면 KSOI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서 발표한 게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금, 토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금, 토.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거는 10월 29일과 30일 이렇게 조사를 한 것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자, 우선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 발언, 그 다음에 개사과 사진, 이게 언제 있었냐면 19일, 그러니까 옹호 논란 발언은 19일, 개사과 사진은 21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 거를 한번 보죠. 이 논란이 있기 전주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10월 10일 날 후보로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대장동 의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헤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상승세, 이재명 하락세, 뭐 약간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가상 대결을 한 걸 보면 윤석열 37.1, 이재명 35.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주라고 한다면 10월 뭐 8일, 9일 뭐 이때쯤이겠죠. 그 전주 대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3.9%포인트가 올랐고 이재명은 0.4%포인트가 떨어졌다. 근데 이재명이 뭐 대장동 의혹 가지고 별로 안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15, 16이면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굉장히 높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가 오히려 올라가서 거의 뭐 전성기를 구가해야 될 시점인데 오히려 떨어졌다. 그래서 뭐 컨벤션이 아니고 역벤션이다. 뭐 이런 이제 언론 용어도 등장을 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 16일 조사한 걸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상승세, 여전히 상승세,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홍준표, 이재명 가상 대결을 하면 홍준표 35.9, 이재명 34.6 이렇게 돼서 홍준표 후보도 그 전주 8일, 9일에 대비해서 2.9%포인트 올랐고 이재명은 0.6%포인트 내렸다. 그러면 이 15일, 16일 이 시점에는 홍준표를 넣든 윤석열을 넣든 다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가상대결에서 나왔다. 물론 이거는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이기는 거로 나왔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15, 16 조사라고 그랬죠. 그 며칠 뒤인 19일 날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찌 보면 뭐 꼭 틀린 얘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5.18 군사 쿠데타 이런 걸 빼고 나중에 해명도 했지만은 결국은 경제 뭐 잘했다 내지는 시스템으로 움직였다. 뭐 그래서 정치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꽤 많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5.18과 군사 쿠데타만 빼고 하는 부분을 빼고 공격에 들어가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억울하다 싶었는지 계속 방어를 했습니다. 사과를 안 하고. 방어를 하고서 이틀을 보낸 뒤에 결국은 사과했죠. 21일 날 이제 사과를 하고. 근데 사과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사과하고 나서 이른바 개사과 사진이라고 하는 걸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 후폭풍이 훨씬 더 커진 거죠. 그 올린 시점이 21일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19일, 사과한 게 21일, 사과 사진 올린 게 그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대략 한 21일 뭐 당일 또는 22, 3, 4, 5 정도까지는 아마 여론조사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을 겁니다. 이렇게 미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여론에 반영된 거는 뭐 22일부터 25, 6일 정도까지가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즈음에 22, 23 그러니까 개사과 사진 올린 직후 이때는 아마 여론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KSOI의 조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상대결에서 윤석열 33.6, 이재명 37.5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전주 거하고 비교하면 윤은 33.5%포인트 하락, 이재명은 2.1%포인트 상승.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 개사과 사진 요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홍준표는 이재명 337, 홍준표 348 이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왜냐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개사과 논란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으로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른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22, 23 이후에는 이제 KSOI 조사로는 29, 30 그 다음 주. 근데 29, 30은 22, 23 뭐 대략 한 25, 6일 정도까지 제가 아마 개사과 논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29, 30은 그걸 좀 탈출하는 그런 기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자 윤석열 36.6, 이재명 36.5 이건 뭐 그냥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 근데 그 일주 전과 비교를 하면 윤석열은 3%포인트 상승, 이재명은 1%포인트 하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3%포인트 상승이라고 하는 게 22, 23일 조사에서 3.5%포인트 하락 이랬었죠. 그러면 2주 전 정도로 회복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주 전 정도로 회복했다. 그 얘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논란 또는 개사과 사진 이거 올리기 전주로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 여기에서 이 조사에서 이재명과 홍준표 맞대결은 이재명 35.2, 홍준표 34.2 이렇게 돼서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홍준표 후보를 누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후보는 조금 이제 대장동 그 늪에서 조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뭐 그냥 옛날이나 뭐 별 차이 없이 약간 하향세 정도 그냥 별 차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이재명과 홍준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 일주일 전에 비해서 상승, 반등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간. 그래서 2주 전과 비슷해진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자 대결도 그 29, 20, 30 여기에서는 다자 대결도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자 대결은 이재명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까지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기서는 이재명이 33.2, 윤석열은 32.4, 0.8%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2.5, 심상정 2.3, 김동연 1.8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전주랑 비교하면 이재명은 0.4% 하락, 윤석열은 2.4%포인트 상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다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반등의 기류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윤석열을 빼고 홍준표를 넣으면 어떠냐. 이재명 332, 홍준표 28.3, 안철수 4.0, 심상정 2.9, 김동연 1.9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서는 여전히 이재명과 홍준표 대결은 여전히 이재명이 앞서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 개사과 사진, 이 이제 악재는 씻었다. 이 늪을 탈출했다. 양자 대결에서도 그랬고 다자 대결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9-32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 이건 이제 이재명 후보 뭐 이런 사람 빼고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여전히 홍준표 38.6, 윤석열 34.0, 유승민 11.4, 원희룡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전히 역선택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윤석열 후보가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발언, 그 다음에 개사과 사진, 이런 초악재의 늪에서 헤매다가 지난주 대략 한 중반쯤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난 주말 조사에서 이제 그 발언 전, 사과 전, 이때로 회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늪을 탈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3일, 4일, 이때가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고,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시작한 거는 당심조사고요. 3일, 4일은 민심조사 아닙니까? 그럼 민심조사는 결국 이 윤석열 후보가 늪을 탈출한 상태에서 윤석열, 홍준표 간의 대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제 역선택 요인, 그러니까 윤석열의 악재,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 사라지고, 역선택이라는, 그것도 윤석열 후보한테는 악재죠.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민심조사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로는 약간, 날씨로 얘기하면 약간 흐림에서 조금 맑게 갠 상태가 되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역선택은 살아있지만, 그렇지만 민심에서 본인이 뭐 우위에 있는 듯한 그동안의 흐름, 이거는 결국 유지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면 흐림 상태로 들어갔다. 그 상태에서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이제 오늘부터는 당심조사, 3일, 4일은 민심조사, 이렇게 되고 12월 5일 날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러면 뭐 그동안에도 저는 그 두 사람 간의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 가능성은 더욱더 밝아졌다. 윤석열 후보가 이 늪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이제 야권 지지자들은, 자, 근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지금 여론이 어떠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년 3월 9일 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신상품이냐 중고품이냐? 뭐 이런 것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투표를 해야 되겠다, 야권 지지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